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이번 겨울을 IT하고 거버넌스를 수업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먼저 책을 보시면 되게 두껍죠. 되게 두꺼운데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이거 강의했을 때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지금 기억에 한 17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세상도 수업을 하면서도 이거 막 바뀌고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고 우리가 시험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목차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챕터 1이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챕터 2, 3 뭐 다 인포메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 챕터 4는 무슨 IT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챕터 5는 거버넌스예요. 챕터 6는 이제 IT 오디시라고 해서 아마 시간이 안 되면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못 할 거고, 제가 전에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아마 보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가 순수하게 이제 IT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4는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내부 통제하고 IT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챕터 4는 이제 시험에서 오디트에서도 이제 조금 나오게 되죠.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챕터 6의 IT 오디트는 순수하게 오디트에서만 나오는 건데, 오디트에서는 한 2문제 정도가 IT가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고. 전에는 좀 많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사람마다 또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챕터 5가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가 이제 챕터로는 하나인데, 책을 보시면 알지만 되게 양이 많고요. 챕터 1, 2, 3, 4보다 챕터 5가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챕터 5를 한 5번 정도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5번. 길면 6번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챕터 1부터 챕터 3, 4까지가 이제 주로 IT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IT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산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IT를 배우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사 시험이니까 회계사들이 알아야 되는 IT를 배우는 거지. 그래서 범위는 명확하게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좀 어려워요. 한마디로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제가 단언하냐면, 이거 강의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IT 어려워요.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챕터 1이 아마 한 2-3시간, 다음 주 초까지, 다음 3번 정도는 수업하지 않을까 싶은데, 챕터 1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IS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의 개론을 좀 모아놓은 건데, 우리 시험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경영학과를 다니면 IT와 관련된 과목을 한 3-4과목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 들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이 비전공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얘기할 때 문학 소년 소녀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뭐 문학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쪽에 분해해서 문외한이 되는 거죠. 그러신 분들은 수업도 열심히 듣고 동영상도 한 번 더 보고, 제가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수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책도 읽어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문제도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책을 열심히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큰 문제가 없다는 건 뭐냐면, 시험을 보시면 80% 정도는 맞힐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럼 한 85점 정도 맞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되게 어려운 게 나와요, 가끔. 근데 그거는 저도 처음 보시면 한두 개씩 틀려요. 되게 실무적인 걸 응용해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 말을 물어봤는지 나중에 저도 문제를 풀다 보면 AICP에 가서 뭐가 이슈가 있었고, 뭐 회계사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고, 요새 미국 사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런 케이스가 나왔어. 아니면 우리는 한국엔 전혀 보도가 안 되지만 어느 기업에 누가 무슨 부정부패를 했는데 어떤 그 특정한 유형이 IT와 관련이 돼서 미국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몰라도 이런 회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사건이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땐 포기하는 거죠. 그런 거 한두 문제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열심히 하시면 그 정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거를 100점을 맞으려면 이 해피를 1000페이지를 만들면 제가 100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내가 IT 공부하려고 회계사 시험 보겠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반면에 거버넌스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아셔야 돼요. 전부 다 아셔야 돼요. 애우실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내부 통제하고 ERM, 그 다음에 뭐 CEO, CIO, 무슨 뭐 CFO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나 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처음부터 10번째까지는 IT를 할 거고 10번째 날 우린 중간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날. 그러니까 IT를 끝내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볼 건데 여기 약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책을 잘 찾아보시면 약자가 다 풀어놨어요.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단어에 대한 용어집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 책이 용어집인데 뭐 용어집을 어떻게 또 만들어요? 그럼 그렇게 IT가 많냐고요? 많죠. 예. 많으니까 이거 갖고 지금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또 안에 가면 영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아니면 참 잘 모릅니다. 의사들도 이게 여러분 의학이랑 IT를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의사가 내과 의사가 외과 잘 모르죠. 기본적인 건 알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영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 수는 없고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업을 제가 각색을 하고 구성을 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해보니까 출석률이 좋으신 분이 시험 합격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심이에요. 그리고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면 나중에 학원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학원 그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Q&A 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학원에서 보내주면 제가 답장을 보내주는데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근데 누구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세 번째 시간만 맨날 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앞에 동영상을 또 봤을 리가 없다는 거죠. 다 수업 시간 한 얘기고 막 그러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놨냐? 시험 영어니까. 시험 영어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문제를 응용해서 내다 보면 굉장히 영어 같은 그러니까 얘네들만 쓰는 영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보시면 되고 그럼 제가 영어로 수업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도 안 와 또. 100% 영어를 할 정도 능력은 안 되고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뭐 하여튼 보시다시피 글씨는 이런 식으로 써요. 제가 글씨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크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크게 쓰시는 분들 계신데 크게 쓰면 안 돼. 크게 쓰면 괜히 많은 양을 써야 돼. 생각보다 저는 칠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크게 쓰는 것도 좋지 않아. 하여튼 여러분 이번 학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세상을 하나 배웠다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IT나 거버넌스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느 책 한 권으로 CPA 시험용으로 딱 맞춰져 있는 책은 없다. 그 다음에 뭐 와일리, 저도 사실 와일리 많이 참조했어요. 이 책에 와일리 내용이 많은데 와일리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국내가 아니면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많이 회계사 교재들이 있는데 그 교재들의 커버리지도 70%를 넘지 않는다. 그걸 다 모아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니면 한국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어떠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미국 회계사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에 있는 제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요즘은 그런 데가 학교들이 있지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되려면 필드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필드 경험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필드 경험이 적으면 IT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설명을 해. 교수님이 ERP는 이런 거라고. 자기 ERP 안 해봤으면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 하면서도 아카데믹한 걸 제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실용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데다가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에게는 참 황당한 그런 거라서, 그냥 이렇게 막 그림이 다 안 그려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좀 애워보고 말이 익숙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하여튼 여러분도 소문도 좀 들으셨을 분도 계신데 IT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저도 제 수업 가끔 제가 보거든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날은 이랬어야 되는데. 근데 그날 또 막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얘기하고 출석은 끝날 때 부를 테니까 그러니까 3시간 반이 끝난 다음에 부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처음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몇 달 지나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가 좀 되면 여러분은 IT에 대한 개념이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청와대를 가보세요. 기업을 가보세요.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IT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 발전까지 저해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도 뭐 혹시 제가 이거 사실 누구한테 원고 줘가지고 어느 정치인이 그 신문에다가 기고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인더스트리는 세계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를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은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없는 나라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갑질을 해. 그러니까 을질실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훌륭한 엔지니어가 없냐? 여기 안 있죠. 있어도 뭐 요즘 삼성전자에서 너무 많이 뽑아가니까 삼성전자 같은데 가면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 우리나라 이 소프트웨어의 시장은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더 나빠져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개발한다. 우리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는데 전투기를 우리가 만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드웨어는 우리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뭘 못 만들죠? 그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뭐 공격도 하고 비행기가 내려도 가고 올라가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주는 데가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우리한테 안 주거든요. 싫어도 한미동맹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 분야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어렸을 때 막 수학 이런 거 막 경시대 나갈 때는 그런데 막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뒤로 갈수록 IT 입장이라는 거에 대한 이 어떤 그거를 교양적 상식이라는 관점 또는 약간 이해를 하는 사람의 이게 바운더리로 넘으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크게 떨어져요.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에 앞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그냥 책보다 제가 얘기하다가 뭐 이래가면서 수업은 할게요, 여러분. 네. 지금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그죠? 세 페이지는, 그리고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고는 있는데, 지난 3.5판하고 많이 바뀌었냐? 30페이지가 늘었으니까 좀 바뀌었겠죠? 전 늘리고 싶었겠어요? 저 코스트 FM은 교재 안 바꿔요. 조금 성격이 그래서 좀 바꾸긴 하는데, 저도 싫어요, 이거. 3년에 한 번씩은, 우리 시험은 막, 새로운 문제 나오면 또 그 새로운 얘기 나오니까 막, 이렇게 막, 와일리도 거의 해마다 바뀌는 챕터가 IT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짜증나요. 그렇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식으로 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 이게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시험보다 먼저 바꿀 때도 있고 시험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3페이지를 보시면서 IT라고 하는 것이,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사 입장에서 IT예요. 그 회계사 입장에서 IT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제 거기 써 있는데, 써 있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all encompass 좋아. term, that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그 다음인데 electronic storage, retrieval, 그 다음에 manipulation of data, 그 다음에 conversion into human usable form. 사람이 사용하는 폼으로 뭘 바꾼대요. 근데 그 앞에 써 있는 게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바꾼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포인트로부터 다른 포인트로 그리고 이동을 하는 거래요. 뭐지? 제가 지금 한국말로 말하는데 한국말 이해가 돼요? 영어는 이해가 돼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 밑에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이런 걸 읽어본 다음에 저런 문장은 정리를 하면서 봐야 이해가 되는 건데 IT라고 하는 건 이런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얘기를 해요. IT 구성 요소는 5가지. 그 중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제가 이해 못하는지 자기한테 뭐 국가 경제 비전에 대해서 써달라고 그래갖고 써줬는데 제 쓴 말을 이해 못했네. 한 2년 뒤에 텔레비 나와서 다른 소리 하시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되게 말을 바꿔서 하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인데 자 하드웨어는 여러분 우리 영어의 다른 말로 디바이스라고 하죠.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기계라는 말이기도 한데 영어에 여러분 스터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우리 피지컬하게 텐저블한 그런 디바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게 뭐 만져지는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게 우리 눈에 보이는 컴퓨터가 되겠죠. 그러면 하드웨어는 우리 눈에 보여서 텐저블한 뭔가 어떤 것, 썸씽이니까 컴퓨터도 되지만 휴대폰도 되고 안경 이런 것도 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안경도 여러분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안경이 다른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럼 비행기나 자동차도 하드웨어죠.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왜 말하냐면 웨어라는 말이 여러분 뭐야? 여기 제가 또 약자로 써놨어요. 전 편하게 막 약자 쓰는데 여러분은 또 이게 약자가 똑같은 약자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회계사 시험은 그럴 때는 반드시 가로 열고 풀네임 써주니까 그런 거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텐저블한 디바이스를 웨어는 뭐냐면 그게 구성요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텐저블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결합된 거죠. 어떤 형태로 결합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영어로 말하면 저 웨어는 컴포즈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컴포즈는 포즈가 뭐예요? 어떤 물체나 만들어진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컴은 뭐가 모여져서 어떤 모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하드웨어의 웨어는 그런 의미고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여러분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는 컴퓨터. 거기도 써놨죠. 키보드. 여러분 쓰신 USB 이런 거 다 하드웨어고 그 다음에 케이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만지는 건 다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하드웨어는 컴퓨터가 중심이 되는 얘기다. 그리고 컴퓨터에 붙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제일 많이 붙이는 게 USB죠. 그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드웨어는 그냥 하드웨어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이제 이 IT를 하는 사람들의 용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자꾸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 단어를 만드는 사람이 국문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는 말을 컴퓨터 눈에 보이는 딱 물리적인 그러니까 텐저블 디바이스인 컴퓨터를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작동하게 하는 신호체계 아니면 뭐 전기 신호체계 이런 거를 하드웨어라고 했으니까 하드한 거 아니니까 소프트웨어로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논리와 로직을 갖고 있는 논리나 로직은 같은 말이죠. 그걸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묶어놓은 거를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전부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컴퓨터를 샀는데 윈도우즈를 깔지 않으면 컴퓨터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IT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시작과 끝이 일정한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작업 하나를 위해서 시작과 끝이 있는 뭐 하나에다가 로직들을 모아놓고 그걸 돌리면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요. 네트워크는 뭐냐면 아까도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transmit from one point to another. 영어로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도 그렇게 잘 나온대요. from point A to point B 있죠. 이거 원래 영어에 있는 말이에요. 그걸로 이동을 시키는 거, 무브하는 거, 트랜스미션 시키는 거 이런 것을 우리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이 네트워크는 목적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하드웨어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플러스된 형태인데 목적이 통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뒤에다가도 써놨는데 잠깐 볼까요? 어디에 그런 말을 써놨냐면 그래 그걸 빼면서 제가 집었나 보네. 하도 책이 두꺼워서 이거를 IT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불러요. 이 세 개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불러요. 이 세 개를 그리고 적어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업에서는 뭐를 만드는 거냐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보. 회계사 입장에서 정보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예요. 목적이. 하드웨어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정보로 하드웨어가 만들어내도록 소프트웨어가 시켜서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가 아니라 우리 회계사 시험 입장에 제일 쉽게 이해하면 분계를 엔트리를 하면 나중에 그게 시산표 집계가 되죠. 그럼 사람은 엔트리를 컴퓨터에다가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를 컴퓨터에다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산표로 트라이얼 밸런스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그런 일들을 하는 로직들이 있겠죠. 그 로직들의 덩어리들을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걸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는 이렇게 하루 명령만 내리는 거지 어디엔가 저장도 돼 있어야 되고 뭐 작업도 돼야 되니까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피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5개를 합쳐서 우리는 회계사 입장에서 IT라고 불러요. 회계사 입장에서. 평상시에 안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고 뭐 학교 다니시면서 여기 경영학과 나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경영학과. 나 경영학과다. 뭐 공대나 이런 거 없이 나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이거 컴퓨터나 이런 수업 들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다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얘기는 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쉬워, 어려워?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얘기. 쉬워요? 아니, 지금 아직 도입부니까. 도입부니까 말을 하기에는, 그죠? 네. 신중한 거죠. 어렵다고 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렵다고는 해요. 자, 그리고 사람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IT 디파트먼트 스텝, 뭐 IT 서포트 스텝 이렇게 돼 있는데 컨설턴트, 뭐 IT 오디터. 여러분 회계법인 가면
하는 이제 이게 컨설턴트예요. 회계사들이 사실 IT를 많이 하죠. 왜냐면 여러분 컨설팅 회사가 다 회계법인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설마 그걸 모르고. 여러분 컨설팅은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첫 번째 전략 컨설팅, 두 번째 오퍼레이션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IT나 건설이나 스페셜한 영역에 대한 컨설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계법인이 하는 역할이 이 중에 오퍼레이션 컨설팅이 되고, 이 오퍼레이션 컨설팅은 IT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업 또는 업무하고 서로 연결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IT하고 연관된 일을 하게 돼요. 회계법인을 가시면. 감사할 때도 당연히 IT로 하죠. 감사 소프트웨어로 써서 데이터를 고객한테 추출받아서 하지. 무슨 종이 없어, 요새 회사에. 그런 거 없어. 종이로 찍어달라고 하면은 그 대기업 가서 종이로 찍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건물이 하나 찰걸요. 1년치만 찍어도. 보려고? 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네. 자, 그렇게 이 5가지를 우리는 IT의 구성요소라고 보통 말을 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뒤에 가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T는 이런 건데, 그럼 IT는 왜 할까요? 자, 회계사 입장에서 왜 하는지는 바로 거버넌스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거버넌스를. 거버넌스라는 원래 말이 그리스어에서 출발한 건데, 키를 잡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배가 아무리 커도 배 방향을 움직이는 키는 되게 작아요. 그 배 크기에 비해서 배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보면 방향타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꿔서 여기 이렇게 되면 배가 일로 가고, 그죠? 여기 이렇게 하면 또 배가 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데 방향타 이렇게 됐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누군가 만들어서 회사 전체가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버넌스예요. 그게 하게 하려면 원하는 게 뭔지가 있어야 되죠. 그게 전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지를 봐가면서 하게 해야죠. 그걸 오버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부르는데, 왜 제가, 물론 이 제목이 IT하고 거버넌스 합쳐진 거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가 IT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오버사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관리 감독인데, 관리 감독의 가장 좋은 방법은 IT를 활용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통제 모니터링에서 IT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이런 리튼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에세이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시험 문제였고 가끔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놓은 것도 있고 안 써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는 어디다 적어 놓으셨다가, 제가 리튼 커뮤니케이션 여기에다 다 막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리뷰할 때는 어떤 게 나오는지 좀 정리는 해보지만 이게 워낙 새로운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난 대로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요즘은 그런 트렌드로 많이 내리려고 해요, 시험을.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융합된 형태의 인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오디트는 당연히 IT하고 연결하고, 나중에 가면 세월이 더 흘러가면 제 생각에 IT는 없어질 거예요, 과목이. 그럼 뭐예요? 오디시 IT인 거지. 그렇게 통합된 형태로 나중에는 가겠죠. 어쨌든 거버넌스는 이 두 가지의 요소로서 내가 이쪽으로 가자, 이거 하자 라고 하는 게 전략이고, 그거 잘하고 있어? 라고 해가면서 계속 글로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뭐냐면, 우리 회사의 IT 투자나 IT 만들어내는 모습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전략하고 맞냐, 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IT를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막 그걸 해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면 엔지니어들은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물어본 사람은 그거 하면 돈 벌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버넌스는 그 두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버넌스의 두 개의 구성요소와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와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를 섞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워낙 리튼 커뮤니케이션은 요즘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정말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대답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게 회계사 공부하면서 진짜 이 분야에 전문가 한 분을 초빙 받아서 내가 수업을 들었다. 이걸 통해서 회계사 시험도 붙고 이거 됐다. 그 사람이 또 AICP 얘기도 나도 하다더라. 이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 과목을 들을 때는 적어도.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은 뒤에도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전략과 IT는 또 여기서 역할이 뭐냐? 뭐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IT 역할이 뭐냐도 뒤에 써놨는데 어쨌든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버뷰를 얘기하는 건 첫째 시간 하는데 이 오버뷰에 있는 내용을 나중에 수업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거의 이렇게 장문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는 응용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전에는 칠판 따로, 책 따로 막 했는데 여러분들 하도 책하고 맞춰달라고 했고 좀 노력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15주년을 맞이해서 좀 초심자 마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좀 그냥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이렇게 저에게 자극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한 이제 IT 하고 이제 전략. 자, 여러분 프로블럼 오브 IT and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라는 말을 이 문장을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IT하고 전략이 맞아야 되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는 IT를 하고 있냐 이거죠. 요즘 막 이렇게 각 영역별로 IT를 어떻게 활용해서 비즈니스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도 많이 쓰시나요? 저희 회사는 지금 거의 열풍이 불어서 금융거래는 다 이걸로 해요. 뭐죠? 들어보셨나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네? 뭘까요? 제가 지금 고액 연봉을 주는 회사들을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요? 뭐, 어느 회사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송금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주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자산 가치가 조단위까지 불과 3, 4년 만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된 한국 회사가 있어요. 뭘까요? 토스죠, 토스. 예. 근데 우리 비즈니스의 방향이 핀테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토스 같은 회사를 핀테크라고 하는 걸 테크핀이라고 그래요. 기술적인 걸로 해서 금융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금융기관, 이 근처에도 되게 월급 많이 주는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 잘못하면. 사람들 생각이 싹 바뀌면. 예를 들어서, 이게 출발점이 저는 인터넷 뱅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 뱅킹. 자, 이런 예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인터넷 뱅킹을 우리가 쓰다 보면 어느 날부터 은행을 안 가게 됩니다. 이걸 자꾸 쓰다 보면 알게 돼요. 월급날 월급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현금은 있어야 되고, 현금 카드는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은행을 사면 안 되게 돼요. 여기서 대출도 되고, 펀드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기 규제만 좀 풀리면, 저는 여기서 적금이나, 전 펀드도 드는데, 펀드는 저는 거의 금리 없는 거. 완전 안정형. 절대 그런 거에는 안 들거든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투자에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거나 그 전에 키코나 이런 거는 전 절대 하지 말라는 거. 네가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 왜 남한테 리스크를 맡겨? 믿어도 돼? 믿어도 될 때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쓰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금융거래에서도 비슷한 게 편한 거예요. 그죠? 비슷한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전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나? 다 보여주고 너 이렇게 은행에서 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때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온 게 토스예요. 자, 근데 지금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런 우리가 테크핀을 해요. 근데 회사는 VR이나 AR을 연구하고 자빠졌어. 뭐 하자는 거지? 이 VR이나 AR은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저기 삼성동에 가면 SM타운 있죠. SM타운에 가면
그 가상현실로 공연장에서 자기네 그 아이돌 스타들이 공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돈 내고 들어가서 봐야 돼. 그런 비즈니스에서는 VR이나 이런 기술을 쓰면 좋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우리 배웁니다. 수업 시간에. 블록체인에 대한 걸 좀 더 한다든지, 보안에 대한, 거래에 대한 그런 기술을 쌓아야지, 갑자기 왜 VR이 나오냐. 나중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IT하고 병행 전략이 서로 온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인데, 자동차면 MR이 중요하잖아요. 증강현실이. 이제 올해 중에, 내년이죠. 내년에 증강현실로 유리가 이렇게 돼 있는 자동차가 나온대요. 뭐 나는 되게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막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엉뚱하게 무슨 데이터 밸류에이션만 막 기술을 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맞아야 된다, 그죠? 그 스트래티직 포커스에 대한 부분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전산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 실패했어. 뭐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우리 전략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테크핀을 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이게 이제 지금 세 번째 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코프는 알겠는데 여러분 그 옆에 뭐라고 써요? 에질러티? 가로 열고 제가 한국말로 써놨어요. 이런 단어는 여러분 이거 바로바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민첩성이라고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회사에서 미쳐가지고 이제 듀얼 스크린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홀로그램을 만들어 버렸어. 홀로그램을. 그러면 내가 테크핀 하는 회사인데 나도 홀로그램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무슨 뭐 블록체인을 막 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바꿔서 VR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런 게 전략적인 민첩성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망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꿉니다,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런 것만 잘 따라가서 그걸로 돈 버는 걸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돈을 벌어요. 근데 잘 안 돼.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기업들도 이 기술의 변화를 못 따라가서 이렇게 막 헤멜레이션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회사는 이제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회사를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회사를 다니는 게. 힘든데 끝까지 다니면 좋죠.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게 한 30년쯤 다니면 좋아요. 정말요. 삼성전자 30년 다닌 애들 중에 안 망한 애들이, 망한 애들이 없어요. 제 친구들 중에 삼성전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다닌 애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임원이겠죠. 임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임원이 아닌 애들도 내가 볼 때는 괜찮은가 봐. 막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 제가 와. 전 세계에서. 30년 가까이 다녔죠. 이제 한 27년, 8년 정도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체력이죠, 체력. 왜 체력이 문제가 되죠? 이 민첩성은 어제까지 내가 알던 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우리 강북에 와서 그렇게 앉으면, 강남에 수업할 때 아침에 IT하고 오후에 원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IT를 2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CI에도 한 번 하고 CPA도 하고. 그건 저녁 때 안 피곤해요. 머리를 쓰는 영역이 다른 거죠. 그러면 되게 피곤한데, 이걸 하다가 이걸로 싹 바꾼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체력이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IT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 돼서 IT가 오히려 우리 전략 달성에 버틀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저 세 가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시험에서. 자, 네 번째는 그럼 이제 하나를 더 나가서 IT가 여기에서 비즈니스 전략에서 IT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가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거기 첫 번째가 디지털라이제이션 앤 글로벌라이제이션이고 두 번째가 프로덕트 디퍼런시에이션, 세 번째가 코스트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했죠? DT라고 썼어요. 디지털 트랜스퍼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지금 뭐 최대의 핫 이슈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금융 상품을 만드는데 IT를 가지고 금융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금융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금융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금융 규제가 우린 규제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예금을 들고 이 예금하고 연계해서 보험도 그냥 같이 들고 이걸 한 통장에 종합 통장을 만들어 줘야지.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무슨 은행이 따로 있고 무슨 이게 보험회사 따로 있냐고. 근데 그 은행과 보험회사는 아까도 말한 이 민첩성이 없어 못 합쳐요. 업무를 몰라서. 근데 IT 테크핀을 하면 이걸 합칠 수 있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제가 정기적금 들면서 그 중에 일부가 보험으로 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만기 때 일부는 이자를 받고 뭐 보상 받으면 안 되나? 이렇게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아주 트렌드이고 이제 내년쯤 되면 AI 상담원이 보험을 가입해주는 시스템이 내년 1월에 출범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거를 허용을 해줬어요.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금감원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뭘 허용해야 되는지 뭘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죠. 완전히. 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만 타다, 검사 뭐 이런 거 있죠. 난 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택시 모아서 조합해서 하자는 건데 뭘 그게 택시 회사랑 뭐가 다르다고. 좀 다른 모양인지 모르고 면허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IT하고 직접 관련된 영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한 거를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영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경영 전략이 IT가 경영 전략이 바탕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의 추세라 이게 1번인 거고 그 이전에는 지금도 유효한 거죠. 제품 차별화에 IT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어젯밤에 같이 저녁을 먹은 후배가 있는데 걔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IT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벤처 창업 이거 여러분 아세요? 자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냥 줘요. 나중에 안 갚아도 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하더라고요. 난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꽃병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꽃병이 뭐 잘 몰랐는데 이렇게 꽃을 꽂으면 금방 시들어버린 근데 이제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된다고. 물을 안 갈아줘도 되는 꽃병을 만들겠다고.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는 이제 고기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뭔가 이렇게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면 될 테니까.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꽃병의 온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하겠다가. 그리고 여기서 꽃도 주문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를 우린 제품 차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를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은 해요. 여기까지 생각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IT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 시스템도 자동화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럼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IT를 가지고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자동화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달러 향해서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어느 나라나 3만 달러가 넘기 시작하면 그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그 월급을 많이 받을 만한 사실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가서 일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월급 많이 줘야 되죠. 근데 월급 많이 주니까 나가야 하는 거죠. 공장을. 근데 공장을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IT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10명이 일하는 자리를 1명이 일하고 나머지가 기계로 해도 이제 그 한 명이라도 고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고용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앞으로 미국도 이민이 좀 바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미국을 받아들인 이유가나 해외에서 국내 체류하는 이거를 허용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공장이 해외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멕시칸이 10명이 와서 일하는 공장이 하나 만들었는데 멕시코의 공장을 안 만들고 미국에 만들면 멕시코 사람 10명이 와서 일하지만 관리하는 미국인 한 명은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장이 멕시코에 있으면 미국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완전 고용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IT를 그런 데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멕시코 사람 대신에 누가 일한다? IT가 일한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자동 조립도 있지만 자동 조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RPA라고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게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3D 프린터 같은 것도 해당 사항이죠. 그런 걸로 이제 뭘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 3D 프린터로 건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설이 제일 쉽다고 하더라고요. 3D 프린터라면. 그러면 금방 집을 짓는데요. 공장에서 집 지어서 가져와서 3D 프린터로 마무리해가지고 뭐 팔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원가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재료비,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조 간접 원가, 그다음에 그 인건비가 있는 거죠, 그죠? 인건비도 직접 간접이 나눠질 건데 그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 줄어들면 대신 IT를 투자했으니까 제조 간접 원가의 감가상각비가 올라가겠는데 그게 차이가 커버리면 인건비를 확 그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이제 원가가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IT를 통해서 우리가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갖는다. 이거는 내가 코스트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전략 측면에서 IT 역할이다. 이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즈에 나와서 제가 책에 실었더니 이 책에 실었으니 바로 그 다음에 많은 교재들이 이걸 싣고 있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오버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집어넣은 건데 저는 이제 요약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겠죠. 미국도 경영학과는 하버드가 굉장히 많은 걸 리딩하니까 거기에서 이런 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즈에 내면 그 사람이 또 CPA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겠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전략 측면에서의 IT 역할이다. 사실 오늘은 이 정도 듣고 이거 뒤에 얘기하고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IT 역할이 있다. 자, 이게 제일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프로세스는 그 돈을 더 버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어떤 지원을 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부가가치 활동이라고 부르고 뒤에 거를 비부가가치 활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다섯 번째 얘기는 뭐냐면 비부가가치 활동을 전산으로 아까도 설명한 쓰진 마세요. 지금 얘기는 그냥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좀 전에 얘기한 게 RPA라고 하는 거예요. 책의 뒤에 있어요. 넘기다 나중에 복습하시다 찾아보세요. 그런 걸 통해서 비부가가치 활동을 없애버릴 수도 있죠. 굳이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우리가 출입 태그하고 다니면 옛날에는 출입 기록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회사에. 아주 옛날에는 있었어요. 사람 출근하면 거기다 기록하고 그거 다 도장 찍고 그런 것도 했어요. 지금은 그냥 출입카드 찍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비부가가치 활동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는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IT가 활용될 수 있다. 혁신은 그런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AI 어드바이저리가 나타나서 설계도 하고 사람은 이제 그 AI 어드바이저리 로직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인간미가 없을 것 같은데 또 AI 갖고 인간미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 해봤거든요. 이런 유형일 때는 답을 이걸 주는데 그 중에 요요일 때는 고객님 외로우시거나 이런 메트도 막 넣고 제가 해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답은 뭐였냐면 카드를 잊어버리셨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장난을 한번 쳐봤어요. 거기다가 한 3달 하다가 회사가 바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왜 바꿨냐고 했더니, 좀 이렇게 느끼했대.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다가, 내가 외로운 것도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러고 막, 이렇게 AI가 되고, 이게. 하여튼 좀만 틈을 주면 아저씨, 그런 아저씨들 있어요, 그죠? 예. 틈만 주면 막,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내 마음은 따뜻한데 할 수 없이 쌀쌀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쌀쌀하게 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 쌀쌀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우린 쿨레버 해야 되긴 한데, 어쨌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3달 뒤에 없었냐 했더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카드 이게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막, 이게 단어가 이게 이루어진 시간하고 제가 그 계산에 그걸 넘어가면, 외로우시군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넣었더니, 그 다음에 뒤에 말을 안 듣고, 또 이제, 나 침도 체인 거 어떻게 알았니?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비인간적이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거기도 써놨는데, 부가가치 활동을 더 늘리고, 그 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고, 반복적인 일을 뭐 이런 RPA 개념으로 제거하고, 이게 이제 이게 목적이 나중에 가면 이거 로봇가 하는 거예요. 로봇가 하는 거. 예. 여러분 지금 저는 세상이 막 크게 20세기하고 21세기 넘으면서 크게 몇 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인터넷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또 한번 크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여러분이 별다방을 갔는데 로봇가 커피를 주기 시작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 세 번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아 생전에. 여러분이 처음에 인터넷이 들어올 때는 이게 또 태어나거나 뭐 이럴 때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좀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전 그때 회사 다녔는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세 번의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변화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많이 안 걸릴 것 같기도 해요. 20년 안에 뭐가 될 것 같아. 적어도 이제 우리 다리에다가 로봇을 차고 다니는 것까지는 10년 안에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관절염은 이제 간 거예요. 관절도 완전 인공관절이 있대요. 그걸 넣고 그 인공관절에다가 무슨 CPU를 심어서 옆에다 이걸 차가지고 통제해 가면서 다니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되면 우리 인간은 나이 들면 다 그거 하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럼 200살까지도 걸어 다니는데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근육은 막 계속 발달하게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 인간이 제대로 된 바람직한 인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돼 가면서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은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BPR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예요. 9비트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5페이지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앞에 설명이 좀 길지. 자, 그러고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리고 누가 가끔 물어보는데, 릴리즈 퀘스천이 뭐 폴리오쌤 책에는 없지 않냐고 해서 제가 자꾸 연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연도를 안 넣는 건 릴리즈 퀘스천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사실 저 릴리즈 퀘스천과 그 외 익스텐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릴리즈 퀘스천은 따로 안 풀어보셔도 될 겁니다. 복습용으로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네? 그렇게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2017년도 릴리즈 퀘스천에 나왔던 문제예요. 문제를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데, 컴페터티브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what should a company do?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전산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했더니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비교 우위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답을 찾는 거죠. 근데 또 그렇긴 하겠다. 제가 여기 학원에도 붙어놓은 것 같은데, 더미 문제가 있어요, 더미 문제. 대부분 이 릴리즈 퀘스천은 그 해에 더미 문제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문제들. 요거는 떨어져도 감점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한 85%, 80% 맞으면 만점 나오겠네. 잘하면. 근데 이제 만점은 안 나오죠. 기존에 나왔던 것도
틀릴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문제를 그렇게 물어보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는 말만 듣고 답을 A번을 찾는다는 건 A번은 이제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IT 역할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걸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IT의 역할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보기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를 풀어서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게 그냥 생짜로 접근하면 사실 어려워요. IT를 했더니 비교 우위가 생겼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을 했거나 제품 차별화를 했거나 뭐 자동화를 했거나 프로세스 혁신을 했거나 최적화를 했거나 이런 게 보기 중에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제가 오버업을 만든 이유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맞히지? 제 설명에 이게 딱 이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렇게 답을 찾아보면 답이 A가 되죠. B번은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 그러면 경쟁적 우위,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추구한다라는 거는 더 이제 우리가 그 경쟁력을 더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seeking competitive advantage라고 하는 말에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지금의 경쟁력이 이 정도인데 이게 더 그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한 비교 우위를 더 높여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seek라는 말이. 그런 거를 나는 하려고 한다, 노력한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 단어 뜻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 맞는 걸 만드는 거는 지금 seeking competitive advantage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 B번은 틀린 거고. 버틀렉이 아닌 프로세스에서 디렉트 휴먼 파워 투 여기에서는 뭐냐면 버틀렉이 없다라는 거는 현재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얘기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번은 아닌 거고. 그냥 D번은 뭐냐면 프로세스를 자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뭐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요. 언로우가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be able to의 의미가 더 클 수 있는데 그러면 경쟁적인 우리가 더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또 그게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 뒤에 주어져서 그게 꼭 필요해서 그게 바로 그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만 맞는 말인 거예요. 뒤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답이 A번이에요. 이런 문제들도 최근에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전에는 뭐 오늘도 배울 거지만 CPU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런 거 문제 안 나와요.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약간 이럴 때는 뭐가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럼 책을 쓸 때 이럴 땐 이렇게 맞아 라고 쓰면 1000페이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하고 해서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존의 건 맞춰가고 약간 비슷한 건 변형한 거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오늘 요거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건데 회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계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회계 시스템에서 위험과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뒤에 가면 이게 배우게 됩니다. 이게 제가 책을 뒤에 거보는 쪽에 갖다 놨는데 내부 통제에 가면 배우게 될 건데요. 잠깐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여기도 그 표에도 있는데 저널라이즈, 포스팅, 썸머리 이게 뭐예요? 저널라이즈는 전표를 그러니까 회계 기록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의 거래 기록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산표로 넘기죠. 시산표로 계정별로 썸머리가 되는 거죠. 그 넘기는 과정을 포스팅이라고 해요.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지금 얘기한 하나하나의 거래를 인풋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는 것. 이 썸머리를 보려고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하고 그 과정을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쉬는 시간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 또 얘기 드릴 건데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을 우리는 합쳐서 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이게 공장에서의 일반적인 그 자재가 들어가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응용해서 따다가 IT에서 쓰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는 매뉴얼에 대비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산을 했을 때, 전산이 없었을 때하고 비교하는 건데, 이건 뒤에 설명을 할 거니까, 뭐, 기계 설명할 건 없는데, 여러분 전산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차이가 뭐가 클까요? 예를 들어서 이 접근 통제 이런 거는 전산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전산이 없으면 접근 통제라는 건 그 건물이 몇 층에 창고를 가야 돼요. 혼자서 처음 가는 건물에 바로 걸리죠. 그죠? 무서워서도 안 가게 돼요. 근데 이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그냥 쏙 들어가서 그냥 어차피 내 방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전산을 막 가서 바꿔버려.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뒤에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뒤에 읽어보세요.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얘기만 하고 쉬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텍션 오브 인포메이션, 정보를 보호한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이 5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상거래에서 정보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 정보 시스템의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얘기해라. 그것도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시큐리티. 정보는 뭐가 돼야 돼요? 보호가 돼야 돼요. 시큐리티. 그죠? 거기도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안에서도 특정한 위치는 누구는 가면 안 돼요. 근데 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가시면요. 내가 이 회사에 갔으니까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내가 갈 수 없는 곳도 많아요. 그럼 그쪽에 일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들어가려면 출입 허가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거나, 우리가 인증서를 치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시큐리티와 관련된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시큐리티 이해를 하려면, 나머지 말은 됐고,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어느 정보에는 꼭 봐야 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아이디로 들어갔더니, 화면에 이렇게 메뉴가 떴는데, 그 중에 반은 안 보여. 나는 거기 권한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시큐리티라고 말해요.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멍 때리다가 넘어간 다음에 비디오 돌리다가 여기를 막 넘어가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죄송한데 요 하나하나가 다 이게 직접 연결 안 되는, 나중에 연결이 돼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여기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써놓으세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는 뭐야? 주민번호, 뭐 이런 거 있죠?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이런 거 뒤에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적절히 보완이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거래를 하는데 그쪽 제가 거래하는 지점에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한 계좌 정보를 열어봤는데 계좌번호의 뒷자리가 마스킹 처리가 돼 있다거나 주민번호 뒷자리가 마스킹 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거 어기면 쇠고랑 차요, 여러분. 보통 회사 가면 한 2-3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돈 먹지 않는다. 두 번째, 성희롱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하지 않는다.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안 잘려.
대한민국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원래 지난번 정부 때 일을 못하는 것도 자르는 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을 못하는 걸 자른다고 하면 다 자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프라이버시고, 컨피덴셜리티는 뭐냐면 그 중에서 특정한 내용은 비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설계도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보면 안 돼. 그럼 비밀이야. 이게 이제 컨피덴셜리티야. 이거는 지적 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겠죠. 저 되게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명확하다니까. 근데 이제 해롱해롱 하다가 지금도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 뭔 소리 했지 제가? 모르거든. 그러놓고 뭐 어렵대. 깔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이 지명도가 생긴 이유로 까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원가는 지금도 막 가끔 까. 원가는 잘 가르쳐서 저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막 까는데 이건 못 가니까 그냥 어렵다. 짜증난다. 이런 거야. 근데 사실 어렵긴 한데, 하여튼 이거 그렇게 열심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Availability하고 Process Integrity. 이건 전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는 것과 관련된 거겠죠. 그죠? Process Integrity 이런 거예요. 제가 카드를 긁었어요. 카드를 긁었으면 포인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포인트가 안 올라갔다. 이 Process Integrity가 떨어지는 거죠. 카드를 긁어서 500원이라고 쳤는데 600원이 나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어베이러블리티는 가서 뭘 하려고 했더니 죽었어. 이거 되게 불안해요. 전자상거래 하는데 자주 죽어. 되게 불안한 일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그럼 뒤에 내용이 이걸 연결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IT의 역할과, 그 다음에 IT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얘기를 배운 거고, 요 역할은, 뒤에 가서 얘기를 크게 강조할 건 아니고,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시스템을 하는지 이걸 얘기할 거고요. 자, 쉬는 시간 가기 전에 6페이지 잠깐 열어보면, 챕터 안의 앞부분은 쉬는 시간 한 10분 지나고 할 건데, 여기는 쭉 훑어가면서 앞부분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또 빼니까, 한번 빼려고 해봤는데 빼니까 너무 이렇게 뒤로 튀니까, 그래서 제가 좀 놔둔 거고, 전에는 이 앞부분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컴퓨터의 기본 원리, 뭐 작동 방식 이런 거거든요.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고 계속하겠습니다.